아우 담배 펴. 아우 저 구도 하나하나 너무 짜증나. 그 소름. 안녕하세요. 헬븐 스피커스입니다. 저는 인고. 시나몬 블랙홀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뭐죠? 바로 건축학개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건축학개론에 대한 스포를 아주 가득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학개론은 2012년 개봉한 영화인데요. 승민이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서연에게 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배수진님을 이른바 국민 첫사랑으로 만든 데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또 유명한 납득이를 탄생하게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웨일게이지를 체화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봐줘요.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합니다. 함께 숙제를 하면서 친해지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15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재회합니다. 승민에게 서연은 자신을 위한 집을 설계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며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영화를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2시간 내내 경악하면서 보기는 했지만 유독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던 장면들이 꽤 있는데요. 먼저 저희끼리 정류장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연이 정류장에서 승민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서연을 되게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승민이 자고 있는 애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이때 정말 비명과 고성이 난무했었죠.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특히 저의 그런 고성이 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자고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할 수 음, 없는 상대에게 무작정 입술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네. 성추행이고 범죄죠. 맞습니다. 이거 근데 이 영화는 필터를 매긴 건 아니죠. 뭔가 되게 첫사랑의 아름다운 풋풋함 이렇게 그 장면을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던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서연이 의도한 거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실 서연도 몰랐지만 그래도 설렜다. 서연은 이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서연의 생각이겠지만 저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에서는 명백한 성추행이죠. 현대에 다양하고도 매일 쏟아져 나오는 성폭력 기사들만 봐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의 의미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 하에서는 이게 좀 범죄적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어 되게 근데 사실 많이 쓰이는 장치예요. 음. 자고 있는 상대를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보통 뽀뽀까지는 아니어도 음. 볼을 만진다거나 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장면이 되게 농후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그 장면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자고 있지 않아요, 늘. 맞아요. 뭔가 혼자서 '헉 뭐지?' 이러면서 자고 있는 척하면서 되게 떨려하면서 근데 사실 둘이 쌍방이기 때문에 괜찮은. 근데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 사실 막 쌍방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을 그 때는 사실 쌍방이어도 안 되죠. 맞아요. 이게 상대의 허락 없이 상대의 신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이게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블랙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인 사이도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생한 일인데 첫사랑의 한 장면으로 비춰진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저도 블랙홀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성추행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보여서 너무 불쾌했어요. 음음. 그 연출 자체에서 좀 드러나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그러니까 그 자체뿐만도 문제지만 후에 여주인공이 되게 어 화가 난 게 아니고 "어떻게 넌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넌 내 첫 키스를 뺏어갔으면서" 아 15년 후에요? 15년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차라리 이 장면을 여주인공이 끝까지 몰랐으면 모를까 오히려 알고 있었는데도 남자 주인공을 좋아해서 묵인했다는 그 살짝 그 허황스러운 설정들이 더 문제였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음. 또 이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니까요. 이게 음음음. 로맨스로 포장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특히 많이 상대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상대를 성추행해서 좀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래서 승미는 이미 뽀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떨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서연에게 들켰을까 봐 더 안절부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연은 이렇게 천천히 그 아련아련하게 눈을 뜨더니 그 희대의 대사를 날리죠. 그게 뭐였죠? 나 심하려. 그러고 나서 정말 갑자기 정류장 뒤편으로 가더니 남주인공한테 망봐줘라고 한 다음에 정말 노사몽요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20살이잖아요? 20살이면 이제 이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산 사람이에요. 나 심하려 같은 대사를 그러니까 물론 20살이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 진짜 완전 초짜고 완전 이제 사회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 심하려 같은 경우는 보통 유치원에서 다 떼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뭐 가도 화장실 간다. 뭐 친구들끼리 그냥 농담한다고 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한데 쉬매려? 이거는 정말 그 약간 그 남성들이 원하는 이 미디어 속에 여자가 있잖아요. 백치미 있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근데 일단 서연 자체가 쌍년이에요. 쌍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쌍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쌍년도 진짜 완전 똑똑하고 이래서 쌍년이 아니라 멍청하고 백치미 있고 근데 세상 물정 잘 알고 속물이어서 쌍년인 거지. 그래서 약간 이게 사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1년도에 봤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아마 좀 여성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만든 데 일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대사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영화 내에서 이런 백치미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서연에게 정릉이 어디냐고 정릉이 누구의 능이냐고 물었을 때 서연은 되게 엉뚱하고 무식한 대답을 내놓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 이제부터 여기는 내가 써야지.' 하더니 정리를 하고 정말 거기서 엉뚱하게 거기서 정말 놀아요. 그리고 뭐 정류장에서 노상방뇨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백치미 캐릭터는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 엄청 섹시한데 정작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음. 무식할 뿐더러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되게 엉뚱하고 어설퍼요. 음. 이거를 이제 꼭 굳이 아름다운 여주에게 이렇게 그걸 매력으로 만들어서 백치미란 단어도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20살 여성이 친구에게 심하려 망점바도 하고 뒤에 가서 군어망녀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일단은 셀터리지만 10대 초반 이후로 뗀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를. 10대 초반까지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 주변에 연함 상관없이 그런 단어를 쓰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네들은 장난으로 저러는 건가?'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보니까 좀 그때 생각이 없었죠. 인정해요. 그랬습니다. 그 전체적인 서사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저희가 과거에 서연과 승민이 그 한 프레임이 잡힐 때마다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10년 전에 역할을 맡았던 배서준 님과 그 배우의 실제 나이 차는 10 살이었고 그때 배서준 님은 미성년자였죠.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되게 어수룩하고 꾸밀 줄도 모르는 그런 일명 아싸 역할의 남성에게 관심을 주고 오히려 다가가는 그런 예쁜 여성이라는 그 관계가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 두 배우 나이 차가 10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실제로는 되게 드문 되게 케이스가 많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사례들을 보고
일부 남성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막 엄청 나이 어린 여자들에게 들이대는 사례들을 뉴스에서나 SNS에서 적지 않게 봤기 때문에 주연 배우들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설정의 드라마나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성인 미자인 것 자체도 일단 문제고요. 왜 문제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물적인 캐릭터가 아싸 아싸이고 찌질하고 이렇게 인기 없는 남성에게 관심을 가질 확률이 몇이나 되겠으며 이거는 굉장히 망상이다. '망상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영화에서 현실을 따질 수는 없어요. 상업적 영화는 사람들의 결핍된 망상을 채워줘야 잘 팔리기 때문이죠. 이런 구도 자체는 여러 영화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화제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주인공이 한쪽의 망상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승민은 일단 너무 찌질해요. 찌질하면 그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이 영화를 고를 거고 그렇게 찌질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별로인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를 보여준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참담까진 아니고 그냥 좀 그래요. 그리고 영화가 주요 감정선을 어떤 쪽을 택했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여주인공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을 15년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논리적인 이유도 없고 감정의 이유가 일단 허술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진짜 망상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에서 어쩌면 클라이막스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서연이 술에 취해서 선배에게 부축 받으면서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연히 지켜보던 승민이 막 절망하는 표정을 짓더니 납득이에게 막 달려가요. 그러더니 납득이가 그 얘기를 듣고 "쌍년이다. 줘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건 이 술에 취해 이렇게 부축당해 해 주던 그 선배는 사실 밥 먹듯이 여자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침대로 데려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그 시선 자체가 선배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 서연이 어장관리를 했다. 혹은 서연이 잘못을 했다. 이렇게 그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납득이가 승민이 분노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장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제가 일부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를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대체 왜 서연이 쌍년이 되었 했는가. 만약 서연이 고의로 술을 마시고 그 선배를 데리고 집에 간 거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남자 주인공과 뭐 어떤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할 이유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저는 이 강간 관련된 대사, 상황이 이 영화 안에서 가장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장면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술에 취해서 뭐 침대에 데려가면 된다." 뭐 이런 대사가 어떻게 그 시대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왔었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또 환멸감을 많이 느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놓고 남성이 이 상황을 만들고 주도한 것인데 여성은 그 상황 안에서 휘말린 것뿐이잖아요. 근데 연출이나 뭐 여성에게 잘못을 돌리는 요소들이 막 이건 현실에서도 아직까지도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생각하고 더 많이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완전 좋은 의견이네요. 저희가 짚어주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는 것 같아서 많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블랙홀님이 짚어주셨네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제가 기억하기로 2012년대 즉 2010년대쯤에는 뭐 벽쿵 뭐 음. 아니면 또 뭔가 좀 키스 갈기기? 그냥 막 뭔지 아시죠? 약간 그 꽃보다 남자들 약간 이런 스타일. 눈만 마주치면 일단 "갈겨!" 뭐 이러면 이제 맞아요. 네네. 이 맞아요. 상대의 동의 없이. 근데 이게 굉장히 팽배했던 사회였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많은 범죄들을 낳았죠. 예를 들면 버닝썬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그런 그들의 심리를 자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납득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 봐요.
납득이가 이 영화에서 배수진님만큼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캐릭터고 또 지금까지도 거의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자주 회자되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실상을 느끼게 되는데 일단 승민에게 데이트 폭력의 방식을 알려주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골목길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강간당했을지도 모르는 친구의 짝사랑 상대를 쌍년이라고 욕하죠. 심지어 "그런 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는 막말을 합니다. 근데 이 캐릭터의 이런 말이 저는 유쾌하고 쾌활하고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소비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환멸감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납득이 자체가 물론 승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연을 봤기 때문에 욕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친구로서 그냥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줘도 안 먹는다? 그런 성추행적인 발언을 공공 상업적인 미디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유머로 소비하게 유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좀 어이가 없었고요. 그게 '니라고 되는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개나 소나 다 됐으면 개나 소나 연인이 됐겠죠? 그리고 우리는 연인을 동경하지 않았겠죠?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 감독이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유머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납득이라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반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을 얘기를 이렇게 잘잘잘잘 흘려 놓는데 그게 정말 납득이답죠. 반어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해요. 섭부의 납득이 캐릭터가 그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둘 다였어요. 아 둘 다였어요? 근데 그 미성년자를 보고 이제 "네 형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독서실에서 만났다나요? 맞습니다. 한 명은 왜 학교 가는 길이었나 그랬고 또 한 명은 중학생은 독서실에서 그래서 투투 데이트도 하자고 했습니다. 아. 저는 애초에 이런 그런 말 자체가 유머로 쓰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캐릭터는 불쾌해요. 네 맞아 불쾌하죠. 이 캐릭터는 온전히 유머를 위한 캐릭터잖아요. 유머러스하고 쾌활하고. 그냥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쓰인 캐릭터인데 오히려 싸해지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저희한테는 적어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싸해지고 굉장히 재미없고 굉장히 불쾌하며 굉장히 무례한 네. 오히려 나올 때마다 표정을 썩히게 되는. 맞습니다. 물론 연기는 그냥 잘했어요. 물론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전에 건축학개론을 안 보고 이번 기회에 처음 본 건데 그전에 맨날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것만 보다가 이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회자가 되고 희화화가 돼서 유명해진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솔직히. 저도 진짜 완전 오늘 블랙펄님 완전 내 마음 긁어주시네. 근데 진짜 아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다 얘기하고 계셔서 특히 맞아요. 그 키스를 설명하는 음.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자료 화면으로 엄청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나만 빼고 과거를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런 캐릭터였단 말이야?' 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캐릭터였으니까 더욱더. 네. 건축학개론이란 영화 자체는 일단 다양한 해석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봤으면 수십 가지의 해석과 논평이 나오는 영화니까요. 찌질한 캐릭터 승민은 4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남성주의적 관점에 동의하거나 동요는 관객일 거라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련함을 묘사하느라 그 특유의 아리송함을 재현했고 여기에 여성의 시각이 배제된 채 작업을 해서 관객들이 독자적으로 여성의 시각을 넣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볼 때는 모두의 해석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나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본 몇 가지 후기나 아니면 해석 같은 것에서는 우리와 다른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죠. 이 영화는 따라서 시나리오적으로는 여성의 쌍년스러움이 돋보이고 동시에 찌질하고 감성적인 한 남성의 면모를 남성주의적 관점에서 묘사하는 영화입니다. 미적으로 보면
참 아련하다. 뭐 가끔 꽤 예쁜 장면도 있고 당시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있도록 장치를 잘 구성했으며 응답하라와 같이 복고적 색감이 돋보입니다. 현대의 경우 건축물이 참 잘 묘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배우진 못한 나도 저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게 참을 수 없는 어색함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감정. 꼭 첫사랑이라는 면죄부에 쥐어지는 약혼자 몰래 무언가를 해도 된다고 하는 사인 같은 것들, 남주의 찌질함이 온 감각에 찌든 것 같은 이 느낌. 그리고 꼭 약혼남이어야 했을까? 이것 때문에 못 이어져야 했을까? 첫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첫사랑이니까 이렇게 뭔가 뒤에서 말을 주고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약혼남의 상대편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화는 또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승민 말고 서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쌍년으로 불린 것도 그랬고,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좀 속물적인 캐릭터라서 쌍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하고도 참 아리송했죠. 네, 지금까지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활발한 대화를 나눠보았는데요. 첫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대상화되어 왔고, 또 얼마나 많은 여성 혐오가 미화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헬븐 스피커스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